이번 영상은 이제 매도 거래량과 캔들입니다. 즉 이제 여기가 장대 양봉이 아니고요. 자, 장대 음봉입니다.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뭐 거래량에는 투매성도 있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봐야 되는 거는 고점 부근에서의 상투 캔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투매성은 어떤 악재가 이제 크다는 거니까 자, 투매성이냐 아니냐의 여부도 판단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거래량적인 측면이고요. 자, 매도 거래량이라는 거는 이제 자, 매도 거래량 즉 이제 장대 음봉이죠. 장대 음봉일 수도 있고 그냥 단봉의 음봉일 수도 있는데 거래량, 매도 거래량이라는 거는 즉 뭐가 많다는 거예요?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거죠. 우위에 있다는 거죠. 즉 이거는 악재죠. 악재가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투매성 거래량이 있습니다. 막 던지는 거죠. 어떤 악재의 크기예요. 투매성 거래량이 있다. 이거는 이거를 이제 뭘로 구분을 하시면 좋냐면 리스크 크기를 가늠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리스크 크기 가늠하자. 이게 단순한 일반적 리스크인지 그냥 일반적 리스크가 있죠. 일반적 리스크인지 아니면 구조적 리스크인지의 여부예요. 자, 일반적인 리스크라는 거는 그냥 단기 악재가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구조적 리스크라는 거는 이제 투매성 거래량이 발생을 합니다. 즉 어떠한 종목이나 어떠한 기업에 사업에 큰 지장을 줄 만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일반적 리스크는 단기 악재도 있고 뭐 시장의 영향도 있습니다. 일반적 악재는 시장의 영향도 있어요. 시장의 영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의 크기를 가늠을 해야만 내가 손절을 할 건지 손절의 여부와 손절 또는 홀딩의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거래량적인 측면으로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는 있는데 자주 보시다 보면 이런 거를 학습을 하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도 판단을 하실 수 있다. 자, 이 장대 음봉이라는 거는 장대 양봉의 앞선 영상의 반대적인 거죠. 매도세가 많다는 거죠. 어떠한 악재가 있다는 거고요. 악재가 반영이 됐다는 건데 그 악재가 크냐 적냐에 따라서 그 이제 거래량적으로도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자, 이거를 분봉상을 표현을 한다면 자, 여기가 시가죠. 종가보다 낮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종가, 저가, 고가가 있겠죠. 자, 아침에 어떠한 시초가에서 살짝 올리려다가 어떻게 뭐 한 방에 내려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후 살짝 올라온 모습이죠. 이거는 즉 매수보단 매도세가 많다는 거죠. 악재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사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물론 매도가 많이 있었지만 어떠한 악재로 매도가 있었지만 여기가 바닥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수세가 적게는 들어올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물리는 경우가 있죠. 더 이상 내려가겠어?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물리고 또는 어떻게 한다? 손절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이제 하루 종일 장대 양봉은 하루 종일 물량을 해소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자본력이 크게 나타나지만 장대 음봉의 경우는 하루 종일 어떤 모습이다? 꾸준히 매도세로 인해서 매수세가 실종된 거죠. 그만큼 악재가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실종이 되고 매도세만 하루 종일
나온 모습이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 특히나 이게 이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특히나 고점 부근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의 정가를 위해서 거래량을 늘리면서 내려오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고점 부근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증가하는 모습 먼저 보시게 되면, 자, 어때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인가요? 긴 윗꼬리를 주면서 장중에는 전날 이틀을 보는 겁니다.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가, 그쵸? 여기도 갭 상승을 했다가 양봉을 만들었다가 어떤 모습? 거래량이 증가를 시키면서 차익 실현에 나타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고점 부근에서 세력들이 털고 나가는 모습으로 인지를 할 수도 있다. 이제 여러 가지 기술 분석을 통해서 뭐 전저점 지지나 뭐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판단의 근거를 가져야겠지만, 정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죠.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 업황에 대한 부분, 또는 시장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체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세력들도 한 방에 털고 가지는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그 많은 물량을 털고 가기 위해서는 한 방에 못 턴다는 거죠. 물량을 매집할 때도 은밀하게 매집을 하지만, 물량을 털 때는 또 매집할 때는 좀 은밀하는 모습이 있지만 털 때는 좀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모습? 상승, 즉 주가를 상승하게끔 만드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개인들이 달려들겠죠.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거래량도 증가를 시키면서 올릴 듯 장대 음봉으로 거래량을 실리면서, 그래야 오고 가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야 오고 가고 그쵸? 오고 가고, 서로 오고 가는 정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털고 가는 모습이죠. 이거는 이제 기술 분석을 통해서 보면 전저점 뭐 붕괴를 했다 등등등이 있죠. 이러한 모습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고점에서 좀 털고 가는 모습이다. 그 이후에 특히나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다음날 거래량이 뭐 그 이상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전날에도 또 털 수 있죠. 그 부분이 이제 윗골이라는 거죠. 전날 올라갈 듯 만들어 놓고 다음날도 어떻게 갭 상승을 시켜서 좀 올릴 듯 하다가 하루 종일 판 모습, 즉 물량을 개인들에게 거래량, 즉 변동성을 공급을 시켜서 거래량을 만든 이후에 개인들에게 또 거래량이 실린 음봉을 만들면서 물량을 증가한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거래량이 어때요? 없죠? 즉 세력이 이탈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 거래량이 감소하고 어떻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모습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주가가 고점 위치에서도 나타나지만 중간 한 번에 못 털고 간다 그랬잖아요. 이 구간에서 털었다고 볼 수 있죠. 결론적으로 보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면 한 방에 털고 가지는 못한다. 여러 번의 변동성을 하락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지금 이 구간은 또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될지, 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상투 거래량이나 이제 상투 캔들이나 주봉에서 이제 많이 봐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거래량적인 측면과 같이 체크를 해야 된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털고 가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것도 있다? 엔캠을 한번 볼게요. 이쪽에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털고 가는 부분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자, 차이점이 무엇이냐? 거래량이 털고 갔다는 거는
이탈이죠. 이탈. 자, 세력이 이탈했다면, 털고 갔다면 어떻게 거래량이 감소하고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었죠. 고점 부분에 특히. 자,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급락장, 특별한 악재가 없이 그냥 악재는 없어요. 기업에 대한 악재는 없어요. 근데 급락장 있죠. 시장, 즉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장대 양봉을 만드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경우는 이제 매집으로 볼 수 있는 이유, 이탈이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게 이탈이냐 또는 매집이냐의 여부죠. 그 여부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탈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자, 여기 부분에서 보면 어떠한 시장의 영향이에요. 시장의 영향으로 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어요. 음봉 마이너스 18%죠. 엄청난 하락이죠. 거래량도 몇 배? 2배 이상 늘어난 거래량에. 이게 그러면 털고 가는 거래량으로 판단의 근거는 되지요. 일단은 거래량과 캔들로 보았을 때 뭔가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도 매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는 거죠. 추가적인 하락이 없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한 번 더 나타나면서 어떻게 상승의 모습을 보여준다. 즉 결과론적입니다. 주식은 대응이고 결과론적인 부분이지만, 자,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이거는 무엇을 활용한 건가요? 매집의 도구로 활용이 됐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으로 체크도 해야 한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모습이 다르죠. 이탈했을 때의 모습과 이게 단기적인 악재, 큰 악재가 아닌 급락장이나 어떠한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빠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매집의 도구로도 활용이 됐다. 물론 수급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시노펙스라고 있습니다. 시노펙스라고 있는데, 자, 이제 박스권을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다가 어떠한 트리거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 트리거가 무엇인지, 그 변화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부분을 잘 가다가 전저점은 지지할 듯 하다가 어떻게 거래량이 2배 이상 늘어나고 10% 13%까지 가서 10%로 조금 올라온 부분들은 있죠. 그러면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거래량이 실리는 음봉이 나왔다면 이게 악재의 이유죠. 악재의 이유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단기적이냐 구조적이냐죠.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구조적이었다면 거래량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감소를 하면서 어떻게 꾸준히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게 단기적인 악재였다면 어떤 모습으로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그 모습이 불확실성이죠. 어찌 보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부분들을 인지하시라는 거죠. 두 가지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특히나 고점 부근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탈의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세력들도 한 번에 털고 가지 않고 여러 번을 털고 가다 보고 이탈을 했다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는 시장의 영향이나 단기 악재가
나타났다면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어떻게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더라. 엔캠의 경우가 있었고 시노펙스의 경우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없이 그리고 어떻게 거래량이 살짝씩 늘어나는 모습에서 어떻게 상승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재, 변화 요인이잖아요. 그러한 악재 요인들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해서 내가 여기서 손절을 할 건지 또는 그 악재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지의 여부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특히나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내용들 잘 찾아보고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잘 인지하셨겠죠?